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주제 하나를 다루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은 이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국가인권위원장의 안창호 위원장의 청문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지금까지 이어졌던 국가위원회의 노력은 이 부분이요, 마르크스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하는 주장이 반영된 활동이었습니까?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자면 차별금지법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공산주의 혁명을 하기 위한 전략, 도구이냐라고, 다시 말하자면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과 연결이 되고 있느냐. 실제로 안창호 인권위원회 회장님은 그렇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있다라고, 그래서 막 논쟁이 되어져서 저도 갑자기 마르크스 공산주의 혁명이랑 차별금지법, 저는 보수 기독교 목회자인데 차별금지법 찬성 반대, 물론 기독교 전체가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다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잘 아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자, 챗GPT 4.0에 물어보았습니다. $200짜리 그런 챗GPT 잠시 써보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서 이 논쟁이 보수 진영 공산주의 혁명이다,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 전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쪽에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자유주의 국가 중에서 차별금지법을 시행 중이지만 그 가운데서 전부 다 자유국가인데 차별금지법이 있다고 해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이죠. 그러나 그런 반박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이어질 것이다. 동성애 소수자 인권운동은 사회주의 혁명의 수단이다. 그래서 네오마크시스트의 문화전쟁의 산물이다. 반대쪽에서는 이거는 음모론이다. 음모다. 학술적으로 그것이 연결된다는 것은 전혀 없다. 도리어 인권운동을 공산주의 매도하는 냉정식 낡은 논리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차별금지법이 도덕적 해이, 도덕적 행위는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소아성애, 동물과의 성행위, 이런 막장 윤리를 이야기하고 전통 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성범죄 더 많이 늘어난다. 이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형법상 범죄 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다. 2002년에 발의된 거는 고용 등 특정 영역에서 차별금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지 도덕, 혼인, 가족제도 변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차별금지법이 역차별, 종교 탄압이지 않느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느냐, 동성애에 대한 합법적 합리적인 비판까지 법적 제재를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거는 바로 역차별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법 내용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주장이죠. 차별은 공공 영역에서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개인 신앙이나 표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이 차별금지법이 지향하는 것이 보편적 인권과 헌법 정신의 구현이다. 전반적으로 공산주의 혁명 전략이다. 왜 이렇게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이런 극단적인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을까? 실제로 이 문화 막시즘, 이게 1990년대 미국에서 등장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10년대에 일부의 우익 정치인, 근본주의 종교 지도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대중 담론으로 끌어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체가 그렇게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있을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문화적 막시즘 음모론자들은 20세기 중반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스 같은 서구 마르크스 이론가들, 이 사람들이 서구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경제적 혁명이 이 혁명이 어려워지자 문화적 혁명으로 전환해서 서구 문명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이게 현대 담론에서 보수주의자들의 어떤 정치적 레토릭이지 실제로 그런 거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 정치적 레토릭에 휩싸여서 움직여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적 막시즘, 네오 막시즘, 포스트 모더니즘, 막시즘. 이게 뭐냐? 이게 문화적 막시즘인데, 예, 극우 진영이 만들어내온 프레임이라는 거죠. 한국 교회 보수 일부에서, 보수교회 일부에서, 교회 일각에서 이렇게 문화 막시즘, 공상혁명과 직결된다.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유튜브도 제가 봤어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법 내용에 대한. 지금의 법 내용으로는 선언적 차원이고 형법 자체는 없는데 일산의 한 교회에서 국회의원을 모셔다가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이렇게 하면 처벌받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목사님께서 자기교회 토론한 국회의원은 처벌받는다 라고 말을 하더라. 그래서 처벌이다. 법 내용에 대한 오해가 아니다. 역차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최근 영상에서 미국 교회죠. 한 목사님이 한인교회 목사님이신 듯한데 동성애 반대한다. 교회는 그런 것으로 합치가 되어 있었는데 교단에서 내려온 분이 당신 이 교회 담임 목사 해고요. 더 이상 이 강단에 설 수 없어요. 나가시오. 뭐 이렇게 된 영상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차별금지법이 미국이랑 똑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런 영상을 보면 차별금지법 이거 했다가 지금은 교회에서 강단에서 동성애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 처벌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갈 것이다 라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참 어렵죠. 이런 면에서 공산주의 혁명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역차별 종교 탄압에 대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주장, 그 견해, 그런 이해는 완전히 뒤엎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챗GPT와 함께 차별금지법, 챗GPT와 함께 차별금지법,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발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용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